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운전과 함께 시작합니다. 네,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들도 더위 안 먹게 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책을 통해서 접하든 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든 하게 되는데,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그 채널 중에서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 같은데, 거기에서 보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담아놨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웃긴 것 같아요. 올라갈 때 지금처럼 자산 가격, 지금 주식 시황도 좋은 편이고, 코스피 지수가 지금 3,000이 돼가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는 부동산은 지금 정말 난리 났습니다. 그래서 특히 서울 주변으로 해서 그 기대감이 이제 소수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널찍이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황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사놨었던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그 사람은 10억에 사서 지금 13억 가고 있어. 그러면은 지금 벌써 3억이라는 돈을 시세 차익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, 실제로 아직은 팔지는 않았지만요. 3억이란 돈을 벌었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돼버렸고, 그렇게 해서 월 단위로 나가는 어떤 대출 원리금, 이런 것들은 거의 30년, 40년에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그 올라가는 집값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돈인 거죠. 그래서 정말 큰 안도감, 그리고 산 사람은 안도감, 그리고 아직 못 산 사람들은 정말 조급함,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.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그 대출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킬 예정이기 때문에, 그에 앞서서 지금 대출 창구가 불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새 정부 기대감과 맞물려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레버리지를 내서 투자를 할 때에는 물론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 그 자체일 수도 있긴 하지만, 마음속에는 어쨌든 사서 올랐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가 투자가 잘 됐을 때만 생각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잘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매수해라, 사라,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리면 그거는 네네네 알겠어요 이렇게 대충 넘기는 거예요. 정말로 집값이 떨어질 때, 혹은 떨어질 때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. 정말로 그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짜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,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득에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없어, 이런 대처가 정말 덜 하다는 겁니다. 근데 실제로 떨어지는 그 때가 되면 그 모든 신경이 마비돼요. 사실 정말 정신없이 되는 거고, 거기에서 돈을 만약에 10억짜리를 사서 10억, 13억, 15억을 이렇게 노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근데 10억을 샀는데 집값이 9억, 8억이 됐다, 이러면은 내가 갚아야 될 그 대출 원리금 5억, 6억, 7억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, 그대로 갚아야 되는, 약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야 되고,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 3억, 4억, 그 중에서 1억, 2억이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. 전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뭐 저기 내 집 마련하거나 뭐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거의 60% 70%를 이제 대출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바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, 쉽게 이야기하는 채널 매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, 이 레버리지가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마인드로 가져가야 되는가. 내가 8억 9억 10억이 사서 8억 9억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라든지, 아니면 또는 뭐 나만 떨어진 거 아니니까 다른 집도 잘 버티고 있을 때 이 원리금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내는 이 원리금을 잘 갚아나가는 거에 집중하자,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기다 라고 하면서 결국 10년 20년 후에는 여전히 이 집값은 내가 샀던 10억보다는 올라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, 고민 없이 지금 하루빨리 내가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서 내가 이 물건을 같이 두세 팀이 같이 보고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계약했다고 하고, 이런 걸 보면서 마감 효과가 되는 거예요. 마감 효과.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이거 지금 4분 남았습니다, 지금 매진입니다, 매진 1분 남았습니다,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나만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은 마음,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덜썩덜썩 잡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숙고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고 나서 정말 내가 쭉 만약에 좀 더 버텨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어차피 내가 10년간 여기 애들 키우기 문제없고 내 직장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좀 다닐 수 있을 만한 생활권이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이 가치는 있는 거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원리금 감당하면서 내가 소득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, 그런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레버리지를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몸소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, 또 그 자체가 굉장한 큰 수업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그 경각심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, 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를 바라는 겁니다. 뭐 천재지변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것까지 대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값이 올랐을 때는 어쩔 것이고 내렸을 때는 어쩔 것이고 뭐 이런 정도의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포인트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?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걸 결정할 때 이거는 정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, 저축하니 한만도 못하게 돈을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최근에 그런 저축만으로 뭐 1억을 모으고 4억을 모으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나와서 그 인터뷰했던 그런 분들의 인터뷰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바입니다.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해서 오히려 자기 돈을 더 까먹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 부분을 유의해서 투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1.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. 2.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려있다. 3. 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. 네,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